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뉴스 보다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뉴스를 모아 테이블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뉴스 테이블, 오늘도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뉴스데스크 어제 방송 첫 번째 소식이었는데 천연기 통영시장이 축제장에서 한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님이 먼저 이 소식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지역 축제장에서 했던 발언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천 시장이 한산 대첩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통영 지역에서 시민 대동제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현재 통영 고성이 지역구인 정점식 국회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내년 총선에서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이처럼 선거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경남도 선관위가 시민 신고를 받았고 영상을 확인한 후에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사실 확인을 거쳐서 조사에 들어갔고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민 신고가 하나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보자 영상이 하나 준비가 돼 있거든요. 대체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과 음성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봉프인동과 건강하고 우리 문재인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 봉프인동 포가 다 나야 되겠습니까? 안 나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부장님 고등학교 선배가 민식이 아니다. 그거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네, 지금 영상을 방금 보고 오셨는데 이게 한 곳에서 이렇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두 곳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날 행사를 보면 각 읍면동이 이제 축제를 좀 흥겹게 마무리하고자 각자 주막을 마련했는데 천 시장이 점정식 이 국회의원과 함께 각 주점을 이렇게 돌면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발언 외에도 천 시장은 또 다른 주막을 찾아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누굴 도와줘야 하냐 하면서 좀 시민들에게 정점식이라는 구호를 좀 유도하도록 했고 또 목소리가 너무 작다 이런 발언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통영시와 국회의원의 관계가 좋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좋아야지 통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가 이 서면 고발장이 아닌 전화 신고로 접수가 됐고 의심 정황이 찍힌 보신 동영상을 또 증거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천연기 시장의 자진 사퇴와 또 선관위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의무가 있고 이런 통영시장 같은 지자체장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모질한 짓 된 거죠. 바보짓 된 거고. 그 강권 선거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 보통 그 자치단체장들이 총선을 앞두고 표 안 나게 살며시 개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은근히 돕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생공정이에요. 그 자치단체장이 그 지지하고 밀어주는 후보가 그 총선에서 당선이 되어야만 다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그 공천받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공생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곳 경남은 보수 정당이 우위를 점하는 곳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강권 선거 개입의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이곳 경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제 천연기 통영시장도 어떤 입장을 밝혔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고 대신에 언론과의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좀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면서 의도성은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만약에 선관위의 조사 요청이 오면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천 시장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지난 5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통영시가 뭐 이거에 대해 떠들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실언을 해서 또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실수가 자꾸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뉴스파다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말 중에 하나가 말 조심하라였거든요. 공인일수록 가급적 입은 닫고 네. 귀는 열어둬야 하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말은 많이 하고 귀는 자꾸 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 제가 정치인들에게 구시하문이라는 사자성어를 방송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예. 하에 근원은 입에서 나온다고.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실현하는 모습은 이게 한 번으로 방송에 한 번으로 내보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요즘은 SNS를 통해 가지고 학대 재생산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표 깎아 먹는 짓이잖아요. 표 한 표 끼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표 깎아 먹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오늘은 한 번 말할 때 그 세 번 이상을 생각하라는 그 3, 4, 1은이라는 사자성어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 할 때 3번 생각해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선관위의 조사 결과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고요. 원전 오염수 이야기 잠깐 나온 김에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사뭇 다르게 중국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반일 감정이 상당히 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일본 단체 여행 취소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 뭐 항의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중국의 상황 현재 어떤지 기자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특히 민간 영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지난 24일이었어요. 이 중국 산동성 소재의 한 일본인 학교에 돌을 던진 중국인이 공안 당국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지역의 이 일본 총영사관 근처에서는 일본인들을 경멸하는 단어를 적은 이런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장수성 수저울의 한 일본인 학교에 달걀 여러 개의 달걀이 날아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일본 상품에 대한 이 불매 운동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에는 일본산 화장품 브랜드 30여 개가 올라와 있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의 목록들이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각지의 일본 대사관과 일본 총영사관에는 그야말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반일 감정,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죠. 그들의 건강주권, 환경주권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예. 그래서 본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중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특히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일본 사회가 우경화 열풍이 불고 있고 또 양국이 센카쿠 열도 그 중국명으로는 다이웨이다운데 이와 관련된 영토 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 사건이 터졌으니까 중국민이 일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또 그러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해는 갑니다. 네, 이렇게 좀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는 밖에서 좀 큰 소리로 일본어를 쓰지 말라 이런 공지를 했다고도 합니다. 상황이 꽤나 심각해 보이는데 중국 내 이런 반응을 보고 일본 정부도 유감을 표했다고 하죠. 네, 마스노 일본 관방장관이 지극히 유감스럽고 우려된다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좀 안전 확보와 일본에서 말하는 이 처리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외무성의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이 규제 조치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요구에 중국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태가 결국에는 일본 측의 잘못된 행동으로 벌어졌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빌려보면 중국은 법률에 따라서 제중 외국인과 안전적인 또 합법적인
법적인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의사를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 측의 잘못을 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식적인 입장으로 약간의 다툼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기도 한데 교수님은 이런 공식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제 중국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중국이 이러한 강경한 자세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 일본 간의 그 교류가 단절되거나 또 국익 차원에서 중국이 큰 손실을 보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지금 일본 정부가 하반기에 외교 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대중에게 두고 있거든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을 지금 달래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중국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뭔가를 안겨줘야 해요. 반면에 우리는 저자세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얻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MK타카 보이는 라디오에도 채팅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대응이 좀 부러울 때가 있다라는 반응도 있고 중국이 오랜만에 좀 잘한다 이런 반응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의 대응도 우리와는 좀 사뭇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일본산 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잖아요. 일본이 좀 난처한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수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10개 현에만 이 수산물 금지 조치를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이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의 유통까지 철저하게 이제 막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연장선에서 이제 이 중국에서는 연일 이 수입 금지한 일본수 가공품을 판매한 회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또 그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이 중국의 한 회사가 사이타마에서 생산된 사탕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최근에 308만 원 가량의 또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내 일본 식당에서는 이 메뉴판에 일본산 식재료가 포함된 메뉴의 이미지를 가리거나 또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수산물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조달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중국 반응을 보니까 여전히 중국은 일본에 좀 가학적이다 이런 방류 계획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번 잘못은 결국 일본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 앞으로 이 중일 관계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한미일의 공조 속에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태평양을 대표하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또 가장 인접한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에 대한 불만이 반발이 중국이 지금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스 게임을 지향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오염수 방류 사건은 조금 사안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당분간 중국과 일본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보일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러한 여파는 동아시아에서 신냉전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일단 이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표면사가 나뉠지 모르겠지만은 중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만이 서로 양측이 실리를 얻기 때문에 물밑에서만큼은 또 협상이나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홍남표 창원시장이 어제 재판 도중에 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네, 이날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 이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홍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서려던 같은 당의 인물을 매수하라는 혐의를 받아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날 공판은 12차 공판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재판을 받던 도중에 홍 시장이 이제 얼굴을 파묻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재판이 꼭 중단이 됐고 그 바로 이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매우 높게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고 나서는 홍 시장은 이제 의식은 차렸고 이날 오후의 재판은 건강상의 문제로 9월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평소 지병은 없었지만 혹시 몰라서 혈관 검사를 받았고 홍 시장이 연일 강행군을 소화하느라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고혈압 증세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 법원 간호실무관이 혈압 수치기로 쟀을 때 한 208 정도가 맞습니다. 나왔다고 네. 합니다. 보통 14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홍남표 창원시장이 이제 검찰로부터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홍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단정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정황상 홍남표 시장이 지금 코너에 몰린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 시장이 재판을 받다가 도중에 지금 쓰러졌잖아요. 네네. 그만큼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홍남표 시장이 한 가지 혐의도 아니고 두 가지 혐의에 지금 걸려 있어요. 하나는 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네. 이 정도 상황이면 시장이 시정에 올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정 운영보다는 재판 준비에 그 골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직원 장악력도 떨어지고 주요한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뭐 이러한 문제점은 오롯이 우리 창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뉴스테이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